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원조 이더리움으로 계속적인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먼저 받아간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의 ETF가 나온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될 확률이 높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 홍콩 비트코인 ETF에 덩달아서 이더리움 ETF도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놨죠.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와중에 어제 새벽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이란발 이벤트, 그리고 그 전까지도 기준금리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이벤트,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하방 압박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갖고 오는 부분도 맞지만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가져오는 이벤트도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변동성을 엄청 갖고 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상승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라오고 나서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이벤트의 요인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대외적인 이벤트 말씀을 드렸던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클 텐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라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 맞지만 이 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에 대응할까?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여기 오른쪽 나의 기준점 보이시죠? 이 기준 가격대로 해당되는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멘텀까지도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니까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란발 이벤트,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작용했는데 이 부분들이 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건데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죠. 함께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 문자가 무료인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셔도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아니면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려든 수익권만 크게 만들어가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조 이더리움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기초 체력이 비트코인보다도 건설적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긍정적인 모멘텀에선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비트코인을 뛰어넘겠다라는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달려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있죠. 자,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많은 운영사들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미국의 블랙록 등의 10개의 운영사는 SEC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자, 10개의 운영사가 모두 다 SEC 쪽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자,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너희들은 모두 증권이다.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엄청나게 펼쳤던 걸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운영사들은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면서 빠르게 나오게 해달라 요청을 했죠. 자, 여기서 블랙록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큰 공을 쏘아 올렸고 그 부분으로 강력한 수익을 차지했던 곳도 블랙록이죠. 엄청난 자금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SEC도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이 부분이 확실한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 이게 운영사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 이더리움 ETF 또한 빠르게 나와서 우리 시장 경기를 더욱더 큰 폭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달라 요청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ETF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들 자금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ETF가 출시가 되고 한 달 이후에 1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만큼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욱더 큰 상승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고 이더리움 4,000달러를 넘길 기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SEC 쪽에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EDX 마켓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이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당연히 월가에서 만들었으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아이들이 만든 게 EDXM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눈치를 보는 건 누굽니까? SEC죠. SEC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월가는 SEC 쪽에 빠르게 이거 요청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EDXM의 이더리움 클래식에 상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었어요. 여기 자리에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비캐가 왜 상장 폐지됐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중국 쪽에서 채굴량이 많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EDXM에서 상폐가 되었어요. 자, 상폐가 되었다. 당연히 SEC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답게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간에선 EDXM 해당되는 이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 폐지시켰어요. 근데 월가가 바라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가 있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SEC가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려면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에도 우리들의 자금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DXM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SEC 또한 이더리움 ETF를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M에 상장되고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본격적인 슈팅 구간을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까? 제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금리 발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가 지표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발표 속에서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새벽이죠. 이란 관련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주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 또한 하방 압박 이런 변동성을 주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었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부분인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경제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월 10일 날 뭐가 나왔습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 물가지수 발표가 예측치보다 실제로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높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그러면 낮추면 안 되겠구나. 왜?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높이 올렸는데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어떻게 낮춥니까? 못 낮추죠. 금리를 못 낮춘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투자했던 집도 팔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아이들이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4월 10일 날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록 발표까지도 금리를 낮추는 것은 최대한 늦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홍콩은 이르면 15일 날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새로운 자금력이 동원된다.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ETF를 승인한대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가지수 발표라는 경제지표 발표 속에서 변동성이 나왔고 또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과 중동의 확전 우려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급락을 만들었다. 자,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 이제 나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이런지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투자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코인은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했을 때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 재차 끌어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코인 시장은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은 다시금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면서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2.35%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엄청 나오면서 여기가 확실히 고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가 지점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이 박스권이 어디예요? 바닥 구간의 박스권 라인입니다. 바닥에 박스를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슈팅 구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박스권을 돌파 못하니까 또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도 매수하실 겁니까? 이렇게 매매하면 절대 수익 못 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간다고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바로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다른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단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타로 들어가는다는 거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들어갔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신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과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
매매 대응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넣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